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건 반드시 3, 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부상해 공기를 유입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의 전원이 모두 소모되면 바다 밑 15m 지점까지 부상, 스노클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한다. 산소가 있어야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다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잠수함들이 스노클링을 하다 적에게 격침당했다. 어떻게 하면 스노클링이 필요 없는 완벽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잠수함의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디젤 잠수함엔 500kg짜리 전지가 자그마치 480개나 들어간다. 스노클링 없이 이 수많은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AIP, 즉 공기 불요 장치다. AIP는 물의 전기 분해를 역이용, 수소와 산소의 촉매로 백금, 팔라디움을 가해 물과 함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14급 AIP의 차망 시간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와이까지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왕복할 수 있다. 최강의 전략무기 잠수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3번째로 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들어선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87년 독일과 잠수함 건조 계약을 하면서 이례적인 조항을 넣는다. 1번함만 독일에서 건조하고 2번함부터는 국내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하겠다는 것. 근데 너무 모르니까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말하는 대로 한 척만 외국에서 만들자. 그러는 동안에 운영 능력, 건조 능력 배우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만 잠을 잤어요. 뭐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 미친 사람이 있어야 발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순히 건조 기술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공개하기 싫어하는, 전수하기 싫어하는 설계 기술, 그걸 포함해서 전체를 이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커피 한쪽에서 가서 마시게 하고 나머지 사람이 뭐 스케치를 해온다든가 그 독일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그 과정을 스케치해오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페셜 그 공구나 지그들을 스케치해와가지고 우리 여기 와서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잠수함은 수상함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최첨단 군사기술들이 응집돼 있어 사실상 딱 한 번 보고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하고 확인하며 우리 손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결과 드디어 1994년 두 번째 잠수함인 이천함을 우리 손으로 직접 건조하는 데 성공한다. 잠수함은 선진국에서도 기술 이전을 가장 꺼리는 분야다. 독일은 전 세계 13개국에 잠수함을 수출했지만 그중에 자체 건조 기술을 가지게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놀라워했다. 그런데 독일을 놀라게 한 건 잠수함 건조 실력만이 아니었다. 한국 해군은 철저한 잠수함 운영으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독일 잠수함의 공기 정화 시스템 오류를 발견해낸다. 우선 제일 좋은 잠수함은 어느 경우에도 안전한 잠수함이 제일 좋은 잠수함이고, 두 번째로 좋은 잠수함은 뭐냐면 잠수함 내부에 제1요소인 공기를 잘 공급해주는 잠수함. 음식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공기예요, 공기. 잠수함에서 산소는 승무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사망 이후 100시간이 넘으면 승무원들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위험 수준인 1%에 도달한다. 그래서 소다라임이란 물질을 사용해 공기를 정화하는데 이상하게 소다라임을 사용해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독일의 제조사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때 안병구 함장은 한 가지 묘안을 짜낸다. 독일 해군들이 와서 우리 배 타고서 우리 하나 둘 훈련시키는데 바다에 나가서 24시간 지나야 될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줬어요. 1%가 넘어가는 거야. 독일 해군 교관들은 탄산가스가 1%가 넘어가면 질색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 올라가서 스노클링 하라고 해요. 야, 너희들 부탁이 있다. 뭐냐. 우리 정화장치가 탄산가스가 1%가 넘는다는 것을 너네가 확인해둬라. 그래,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관장한테 지시해가지고 매일 그 1%가 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놔라. 그 독일 교관들이 탄산가스 1% 넘었다고 쌓인 것을 쫙 해주세요. 탄산가스 1% 유지가 안 된다. 그 증거는 이거고 그 확인한 사람은 독일 해군 교관 누구누구 다. 그러니까 발까지 짚었어요. 13나라에 아직 잠수함 다 수출했는데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었는데 가장 신생 잠수함 보유하려고 하는 독일, 한국 해군이 와가지고 1% 안 된다고 클레임하고 있으니. 알고 보니 독일 해군은 1970년경부터 소다라임 대신 리튬 필터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수출용에만 소다라임을 장착해 판매하고 있었고 쉬운 척을 수출하는 동안 문제를 제기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만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 해군은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를 대한민국 해군만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실제 100시간씩 그 자망 시험을 하고 그러는 해군이 대한민국 해군 말고는 별로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소다라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남미 해군이 그때 남미 해군에서 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대배에 와 있었던 그 해군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공기가 안 좋으면 스노클 항해를 해서 공기를 받아들이면 된다. 저희 해군 같은 경우는 그 항상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30일 이상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원래 그 리콰이어먼트에 따라서 실제 함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고. 늘 최대 차망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와 같이 잠수함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탑승한 30여 명 해군 승무원 전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정답은 동그라미, 바로 원이다. 잠수함의 단면이 정확한 원, 진원을 이루고 있어야만 수심 300~400m의 수압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재질. 잠수함은 니켈, 크롬, 몰리브덴 등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HY 백강을 사용하는데 1제곱미터당 7만 톤,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 잠수함 건조는 보통 선박의 소재보다 3배 이상 강한 특수강으로 원을 만들면서 시작된다. 완벽한 원으로 뼈대를 만들고 겉에 단단한 외형을 다시 한번 입혀 이중 선체를 만들면 막대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잠수함의 몸통 실린더가 완성된다. 실린더 안에 여러 가지 장비를 탑재한 뒤 함수와 함미를 이어붙이면 잠수함이 완성되는 것이다. 도대체 바다에서 잠수함이 받는 수압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보통 수심 10m당 1기압이 증가한다고 한다. 수심 10m로 내려가면 농구공이 찌그러지고 100m로 내려가면 승용차도 납작하게 찌그러진다. 잠수함이 수심 100m에서 자망할 때 1제곱미터당 받는 압력은 100톤. 그러니까 수심 500m까지 자망하고 있는 잠수함은 1제곱미터당 500톤의 압력을 견뎌야 한다. 1제곱미터당 중형 승용차 500대가 한꺼번에 내리누르는 압력을 견뎌야 하니 실로 대단한 압력이 아닐 수 없다.
필히 진원이 되지 않으면은 사고가 나서 찌그러듭니다. 0.12mm의 어떤 오차를 갖고 있는 기계가공을 해서 정원을 맞춰서 그 안전하게 자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잠수함에서는 키포인트입니다. 폭 6.3m, 길이 65m, 25층 아파트 길이의 잠수함을 만들면서 오차범위 0.1에서 0.2mm의 원을 만든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특수기계로 다듬고 깎고 다시 측정하고 이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정확한 진원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HY 백강은 일반 강철보다 5배 이상 비싼 특수 소재, 일반 선박보다 3배 이상 강하고 이지스함 같은 군함보다도 2배 이상 강하다. 강도 이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소재가 얼마나 질긴가를 나타내는 인성. HY 백강은 일반 선박에 비해 2배 이상 질겨 강한 충격이나 영하 80도에 달하는 초저온에서도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압력 선체가 굉장히 그 철판도 두껍고 그다음에 그 HY 뭐 백강이나 이런 아주 고장력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용접 기술 정도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잠수함은 그 진원도 정확하게 원을 형성하고 있어야만이 높은 압력에서도 그 압력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어서 용접을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 정도 체크를 하고 또 하고. 특수 소재이다 보니 한두 번 용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수십 수백 차례 용접을 하고도 끊임없이 용접 품질을 다시 체크해야 한다. 용접이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압 때문에 표면이 찌그러지거나 터져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잠수함 용접은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다. 용접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잠수함 건조가 끝나는 건 아니다. 만들어진 몸통에 내부 기자재를 넣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잠수함은 만들면서 부품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받쳐진 원형 틀 안에 부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잠수함 특성상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라든지 배관 계통 모든 설치하는 순서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설치 순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설치했던 장비를 다시 빼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잠수함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년. 보통 구축함을 건조하는데 2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렇게 완성된 잠수함은 30여 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망을 시작한다. 물도 산소도 음식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다 밑 세계. 그 답답하고 어두운 곳에서 고독과 싸우며 묵묵히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잠수함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수함의 평균 수명은 30년. 완벽한 용접으로 마무리된 잠수함의 내부를 어떻게 정비할 수 있을까? 잠수함 정비는 한 가지를 고치기 위해 다른 장비들도 모두 꺼내서 다시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잠수함의 성능 이상은 승무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평소 모든 장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완벽한 정비를 한다. 특히 8년차와 16년차에는 창정비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는데 잠수함의 가운데를 절단하고 모든 장비를 꺼내 잠수함을 완전 분해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교체. 배터리 수명이 8년이기 때문에 모두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머지 부품들도 성능이 100% 발휘되도록 정비하고 나면 이제 잠수함은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특히 12년차 창정비는 선체를 절단을 합니다. 12년차, 24년차 이렇게 딱 2번 절단하고 그걸 2번 하고 나면은 결국 하마의 수명이 한 30여 년 되면 이제 폐선하는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정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 인도네시아는 2차례에 걸쳐 잠수함의 창 정비를 우리나라에 맡겼다. 잠수함 창 정비는 사실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는 것과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 잠수함 정비 실력을 눈여겨보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잠수함 구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의 4개국이다. 세계에서 43번째, 뒤늦게 잠수함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잠수함 수출국 대열에 오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2번에 거쳐서 창 정비를 이제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창 정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했고 2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잠수함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하고 하는 것을 지금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설계에서 건조까지 100% 국산 잠수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도전하는 잠수함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현재 세계적으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호주뿐. 우리나라가 이 중대형 국산 디젤 잠수함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